영화처럼 뜨거운 행세 동지는 반대로 깃발만 맡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 가.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한반도에 필요 없다. 한반도에 필요 없다. 주한미군 철수하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한반도 평화 파괴하는 한반도 평화 파괴하는 주한미군 철수하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소성리에 필요 없다. 소성리에 필요 없다. 국방부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누구나를 청산하며 새로운 한 걸음을 걷습니다. 덕심을 쌓으시어 우리 되어나오니 올 한해 소선리에서 사드가 철거되어 성주 공천 중국의 일사분께 평화가 오고 한반도 평화통일로 조각을 주었고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의 전쟁이 종식되고 미얀마와 같이 무기와 폭력으로 확대된 군중들을 살리해 평화가 꽃피기를 구원하옵나이다. 덕심을 쌓으시어 돌아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한갓 사드라는 미국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여 년 묵은 분단의 역사이며 수백 년 묵은 대국주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연대를 끊어내 내 삶의 주인공 정신을 빼앗으려 하는 모든 권력들이었습니다. 경산동석께서 평천기임이란 새 시대에 어긋나는 정신이 지난해의 묵은 잎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새해의 새잎이 흑세를 하는 것 같이 이기옥이나 무신 등 과거 시대의 묵은 정신은 결국 새 세상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자신만 살아남으려는 이기옥으로 만들어낸 분단과 제국주의, 남을 지배하려는 부당한 권력을 역사는 결국 상생과 평화가 실천되는 시대에는 발붙일 곳이 없음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기원합니다. 자비로 함께하시는 덕심불 사랑이시여 소섬과 김천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다시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상처 입은 생명들이 모여 자주를 노래하고 연대의 춤을 추니 한량없이 큰 은혜를 내리시어 상생과 평화의 길로 쉼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한마음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의 평안을 기원하면서 마음속으로 기원해 주시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고민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하는디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동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의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어제가 별날이 아니고 정말 오늘이 별날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2023년은 저희에게 이제 떠나갔고 2024년 새해가 밝아서요. 다시 한번
성주 대책위 행동위원장이신 이석주 위원장님 모시고 먼저 새해 박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숫자가 또 더 불어나네요. 참, 이 소송리에서 우리 사드 수행한 지가 자꾸 한 해가 이래도 결과가 없지만 그래도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교문님 교사 앞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구호하면서 국방부는 소송리를 떠나라. 이 국방부가 현재 우리나라를 지키는지 우리나라를 뭐 외국을 지키는지 그걸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지금 실정 아닙니까? 이 소송리를 떠나서도 보면은 어제 아래 며칠 전에 국방부에서 뭐 독도는 분쟁 지역이다. 어떻게 보면은 독도를 일본에 몸 팔아먹어서 한장을 하는지 이런 국방부가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지 우리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참 이 국민들이 이럴 때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에 하여서 박근혜가 그때 탄핵될 때 한 말이 있어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뭐 30% 지지한다 그러더니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 진짜 우리나라 나라를 독도를 팔아먹어도 30%는 현 정부를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국민들 의식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빨리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남북 통일도 지금 뭐 이 국가가 북한은 북한대로 이제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남한은 남한대로 국가를 하는데 영원히 우리 어릴 때는 교과서에 보면 통일은 무조건 남북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데 통일도 현 정부 체제를 이렇게 가면 물 건너 가지 않았나 이런 게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깨어나신 우리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그래도 뭔가 작은 씨앗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씨앗이 꺼지지 않으면 언젠가 또 불씨가 일어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또 각자 다짐을 하시면서 이 땅을 지키고 우리 소송리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이 작은 그 씨앗이겠죠. 저희들 하나하나가 그 평화를 꽃피울 수 있으면 우리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평화가 가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31일 날 김천 촛불을 할 때 우리 박태정 위원장님이 그러셨어요. 온 것은 무조건 무엇이든지 가게 돼 있다. 우리 사람도 오면 가고 가면 또 오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사드라는 괴물이 들어와 있지만 저 사드도 이제 왔으니 갈 때가 꼭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 힘내서 끝까지 함께하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말씀하셨던 저기로 오늘 박태정 위원장님 그 김천 소식은 전하겠습니다. 언젠가는 가게 돼 있으니까 그 사드가 가는 날을 우리들의 이 평화 행동으로 또 앞당길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평통사에 황윤미 대표님 오셨어요. 네. 새해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부모님을 만나거나 우리 형제자매를 만나러 가는 것보다 사실은 소송일을 더 자주 오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연일 사실은 여기 사드반대를 위해서 여기 아침 평화행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일 이렇게 오시는 분들께 정말 너무나 존경한다,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느 드라마의 대사였는데요. 내어주면 찾을 수가 없는데, 빼앗기면 찾을 수 있다라는 드라마 대사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냥, 힘이 없어서 정말 여기서 이러고 있을 뿐이지, 공권력에 의해서 힘이 없어서 이러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정당하지 않아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정말 우리가 이 사드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때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 그런 우리의 마음을 늘 확인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2024년도 힘차게 함께 끝까지 함께 투쟁하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함께 힘차게 투쟁합시다. 투쟁! 네. 제가 어제 영광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저희들 원불교에서는 1월 1일 새해 아침에 신정절이라는 저기를 모셔서 기념식을 해서, 원래 탈핵 순례 하시는 교무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아무도 오실 수 없는 상황이라 이제 우리 원신의 교당이 주가 돼서 이제 탈핵 순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우리 교도들 몇 분 성지순례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일정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위에 기지 앞에서 평화행동을 한 것을 1회로 치지를 않아서 오늘이 491회차입니다. 네. 우리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메인 밥상을 차려주시는 우리 김천 대체회기 자문위원이신 박성민 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함께 공부도 나누고 말씀 받드는 시간 갖겠습니다. 빨리빨리 오세요. 박성민 위원장님 모십니다. 날씨를 만만하게 보고 이 잠바로 안 입어가지고 춥네. 아까 이제 우리 형성 교무님도 얘기하셨지만, 어제 뜨는 해 오늘도 뜨고, 오늘 뜨는 해 내일도 뜨고, 사실은 해가 바뀌는 게 어떤 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새해가 되면 좀 더 의미를 이제 부여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별로 그런 의미를 안 갖고 있다가 올해는 제가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네? 올해를 맞으면서 소망이 하나 생긴 게, 그 소망이 뭐냐 하면 윤석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제발, 이런 소망을 갖게 됐어요. 올해 윤석열이 20분 걸친 신년사 내용을 이러고 쭉 보니까 여전히 이제 작년에 써먹었던 이권 카르텔 타파한다. 그놈의 이권 카르텔 지네들 거는 타파할 생각이 없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더 심각하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건 따뜻한 정부를 얘기했어요. 따뜻한 정부는 지들 거를 따뜻하게 한 거 우리가 이미 알아요. 재벌들 따뜻하게 해주고, 가진 놈들 따뜻하게 해주고, 검사들 따뜻하게 해주고, 이건 우리가 이제 횟수로 벌써 3년째 보니까 그렇다 치는데, 행동하는 정부 이게 붙었더라고. 그래서 행동하지 마라, 이제 이런 소망이 생긴 거야. 제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올해 이제 상반기 중에 한미 확장 억제 전략을 완성하고 북핵을 다스리겠다, 이런 식의 이제 여전히 힘에 의한 평화 기조를 이제 바꾸지 않고 있고, 그런 것에 맞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선노동당 쪽에서 이제 한 4일에 걸쳐서 8기 9차 노동당 전원회의를 했어요, 지난해. 그리고 이제 그거를 31일 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강대강 대결 그리고 남북관계 새로운 전환을 이제 발표한 건데, 이게 잘못 심각해요.
91년에 남북 합의서를 통해서 남북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한 관계라고 규정을 했고, 남북 관계는 그거에 기초해서 우리가 대화하고 협력하고 이런 걸 쭉 진행을 해왔는데, 이건 이제 파기한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들과는 앞으로 통일 얘기하지 않는다. 보수가 되든 진보가 되든 니들이 하는 짓은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일할 생각 없다. 그리고 끝까지 북반구 북조선을 흡수 통일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들과는 앞으로는 적대국으로 살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걸 위해서 핵무력 강화된 내용 가지고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발표한 건 잘못 심각해요. 그래서 2024년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어둡게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88년, 89년, 90년, 91년 네 번의 해를 거치면서 1월 1일 날 북의 김주석이 신년사를 할 때마다 남북 정치협상, 순회협상, 그 다음에 연석회의 이런 걸 하자고 계속 제안을 했어요. 그 결과로 2000년 오늘인 1월 2일 날 김대중 전 대통령이 CNN하고 회담해서 남북관계 그리고 남북 고위급 고위 회담을 할 수 있다는 걸 내비쳤고, 거기에 이제 6.15 공동선으로 이어졌던 남북의 역사가 있고, 김정은조차도 이제 2월 2018년에 평창올림픽 참가, 그리고 2019년에는 한반도 비핵화, 북미 대화 이런 걸 통해서 한반도 평화 길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밝혔던 게 불과 5년 전이에요. 게다가 1월 1일 날 신년사들이었는데, 어쨌든 2024년 새로운 결의와 각오로 우리가 맞이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둘러싼 정세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1월 2일 날 있었던 거,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때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신통치 결정이 우리한테 통보됐는데, 46년 1월 2일 날 신탁 통치 반대 총동원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반탁 결의문 채택하고, 이승만 중심으로 그래서 세력화되고, 조선노동당은 찬탁 결의문 발표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해방 전에 이제 좌우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한반도 정세에서 이게 이제 쫙 갈라지는 게 46년 초반이기도 한다. 그래서 올해 오늘 또 중요한 일도 있었어요. 2021년 1월 2일 날 손흥민이 100번째 골을 넣었던 날이에요. 어저께도 골 한 골 넣었던데, 그런 꼭 기억해야 되지 않는 역사도 있는.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 이제 새벽에 좀 생각을 한 건, 최근에 영화가 또 하나 개봉됐죠. 네? 서울에 보면 이후에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영화가 하나 됐어요. 뭐죠? 노량.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영화가 12월 20일 날 개봉돼서 엊그제까지 300만 넘었으니까 얘도 이제 1000만 넘어가지 않을까. 왜 노량은 대첩이라고 안 한 줄 아세요? 한산대첩, 명량대첩 다 대첩을 붙였는데 왜 노량은 안 붙인 줄 알아요? 이순신 장군이 죽었거든. 그래서 대첩이라고 안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본 사람들 몇 가지를 보니까, 그 영화 다 끝나고 그 쿠키 영상, 그 엔딩 뒤에 나오는 영상이 또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게, 일본은 끝까지 항복을 받아내지 않으면 절대 항복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자막으로 쭉 나온대요. 그거를 보면서 든 생각이, 지금과 같은 425년 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똑같다. 실제로 일본이 제대로 항복하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조선반도, 한반도의 침략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미 이순신 장군이 때 예견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한편 들었어요. 그 임진왜란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큰 전란 중에 하나예요. 가장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싸웠던 그런 이제 전쟁인데, 1592년에 시작해서 1598년 12월 16일 날 노량해전이 이제 생겨요. 그걸 끝으로 이제 일본이 다 철수하고, 그때가 이제 무술년이었는데 새해를 맞는 게 기해년이었는데, 그때 노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전사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기록을 보면 그 소식을 들은 명나라의 수군 도독인 진린이 이제 이순신보다 나이가 많은데 정말 이순신을 존경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순신 전사 소식을 듣고 명나라에서 이제 달려와요. 네? 그걸 이제 넘어지면서 하여튼 뭐 그러고 달려왔다는 기록이 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의 전사 소식을 듣고 식량을 나누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남녀노소가 다 이제 통곡을 하고, 그래서 진린이 이제 그 노량 근처에 있는 명승포에 와서 시신을 수습하고 중국식으로 사당도 짓고 이런 것들을 쭉 이제 해요. 그래서 새해를 맞는 이 기해년에 들어가면서 온 나라가 이제 통곡의 바다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노량에서 아산까지 이제 이순신의 운구가 옮겨지고, 이제 지금 그 묘가 아산에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쭉 이제 옮겨지는데, 그 남도 일대하고 아산까지 가는 모든 길에 이제 백성들이 도열해서 통곡을 하고 울고 이렇게 이제 보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병헌, 하나님 이병헌이라고 하는 쓴 사람이 남녀노소가 그리고 하늘이 그를 데려간 것에 대해서 다 통곡하고 이 나라를 정말 백성을 구한 게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뭐 이런 이제 글을 써놓기도 했다고 해요. 백성들이 통곡할 때 가장 많이 외쳤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실로 공이 우리를 살렸는데 공은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제 이게 통곡설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러면 최고 통치권자였던 선조는 뭐 했을까? 저녁에 이제 그 선조한테 이순신의 전사 소식을 전달을 했는데, 선조의 이제 태도는 밤이 늦었으니 승정원이 내일 알아서 하거라, 이게 이제 답변이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을 가진 새끼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안위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자기 것들을 지키고,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명나라는 쇠퇴해요. 그래서 명나라가 망해. 그리고 일본은 일본대로 내부에 이제 갈등이 생기고, 오로지 조선만 훨씬 보수화돼요. 기득권 세력이 자기 거를 지키기 위한 이런 이제 국가 체계가 오히려 형성되는 이런 이제 기이한 현상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하고 하나도 안 달라요. 제가 볼 때는 425년 전 일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훨씬 더 지금 이제 그런 425년 전 당시를 이제 보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문경세제에 가면 3개의 관문이 있어요. 문경세제가 이제 풍경이 아름답고로 유명해서 뭐 트레킹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장소인데, 지금은 3개의 관문이 있는데 두 번째 관문이 조곡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조곡관을 만든 사람이 신충현이라는 사람이에요. 의병장 출신으로. 그래서 일본이 1592년에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1년 만에 잠깐 철수해요. 네? 철수하는데 다들 일본이 이제 더 이상 침략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쳐들어올 건데, 이러고 전전긍긍할 때 신충현이 뭐를 했냐면, 사람들에게 이제 그 돈도 모으고 사람들도 모으고 이렇게 해서 관문을 세워요. 일본이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이게 이제 지금 문경세 이제 두 번째 이제 조곡관이란 관문인데, 그걸 하려니까 돈도 필요하고 사람들도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조령 공명 그 서신이라고, 공명 서신인가 하는 거를, 그게 뭐냐면 지금으로 채권 같은 거야. 사람들한테 당신이 이거를 하면 나중에 면책을 주겠다 이런 걸 해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이제 면책도 주고 이런 거를 이제 쭉 해요. 그거는 정부가 만든 조령이라고 하는 규칙에 따라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94년에 이제 조곡관을 세우는데 이 사람이 의금부에 끌려가. 그래서 의금부에 끌려가서 어떤 일을 당하냐 하면, 조선시대도 그렇고 뭐 지금은 좀 덜한가, 조선시대는 고문해가지고 그렇소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죄야. 그냥 고문의 이제 목적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신충현도 어떻게 답변하냐 하면, 노비들에게도 배 반필씩, 무명배 반필씩을 받고 노비에서 면해주고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영의정을 지냈던 유성령이 어떻게 이제 기록했냐 하면,
많은 적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다. 왜냐하면 신충현이 동원한 사람들이 관노비하고 산노비를 다 동원하고 노비에서 면책을 시켜주고 이랬는데 산노비를 갖고 있는 놈들은 신충현이 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충현을 그 다음 기록은 없어. 끌려가갖고 의금부 끌려가서 배를 반패씩 받았다고 하는 기록은 있는데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새끼들은 지네들의 이해관계에서 산노비가 나라의 전란을 막기 위해서 했던 의병장이었던 그 행위에 대해서 내 재산을 뺏긴 거가 복수해야 되는 것만 있을 뿐이지 그가 했던 나라를 구하려고 했던 그리고 일본군들이 다시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했던 이런 애국은 없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런 기록이 그런 것이 옳지 않음을 기록했던 선비의 시가 하나 있어요. 그 관련된 그때 당시에 그건 제가 외울 수가 없어서 메모해왔어요. 읽어드릴게. 한시예요. 한자는 조국 호출 자한당 이런 이제 한문이고 이게 이제 해석을 하면 나라를 도울 후걸은 한나는 이들 사이에서 나온다네. 완벽 완전 개폭망. 하여튼 뭐 이런 게 이제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더디 열리고 느리게 완전해질 망정 승전가는 그 한이 없으리. 귀신년 어서오사. 귀한 새의 말들은 상서롭고 더러운 곳들 비껴가니 저 모두 잡아가랑. 창과 투구 뒤섞이고 아군 노래 드높이리. 이런 이제 한시를 써서 당시의 상황 그 다음에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우국충정이 어떤 건지를 시로 남긴 거를 이제 21세기 마지막 무술년 12월 31일 날 발견한 건데 작자는 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를 남겼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425년 전에도 권력을 탐하고 권력을 가진 놈들은 그런 안위, 국가의 운명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지만 결국 이 나라를 지킨 건 민중들의 힘이었어요. 이제 새해가 됐고 1월 1일 올해 이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올해 전 세계에서 76개국이 선거를 해요. 3월 달에 러시아, 9월 달에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 그 다음에 총리선거, 그 다음에 총재선거지. 총재선거는 꼭 일본 총리를 의미하니까 11월 달에 미국 대선, 4월 달에 이제 한국 22대 총선. 다 이제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각계전투하고 고군분투하겠죠. 뭐 총선 얘기는 다음에 이제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이제 올해 총선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제 맞을 건지 신년 쭉 여론조사를 이루고 보면 정권 유지론, 정권이 어떻게 안정돼야 나라가 운영된다 이런 입장하고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이 훨씬 높아요. 물론 신문마다 조선일본 어저께 조사한 거 발표한 거 보니까 33대 33 똑같이 나오는데 대개 여론조사는 정권 심판론이 높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 정권 심판론, 즉 현재와 같은 윤석열의 정치 행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국민들의 여론과 그런 생각이 민주당 지지로 이어지진 않아. 민주당이 엉망진창이어가지고 그리고 얘네들 망할 것 같아요 올해. 그러니까 참 올해 정치 총선을 놓고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고민이 드는. 청년층 22%가 부동층이래요. 여기가 이제 올해 총선을 좌우할 거다 이런 전망도 하고 있는 게 이제 올해 교황청이 1월 1일을 세계 평화의 날로 정했어요. 교황청이 평화의 날로 정한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맡고 있는 한반도 정세 그리고 우리가 어떻든 싫든 좋든 이 권력을 넘겨준 윤석열 정부 이런 하에서 올해 어떻게 이제 살 건지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불공평해요. 권력은 가진 놈들이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런 권력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그 권한을 누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것만큼 노동자 민중들의 삶이 피폐한 불공평해요. 윤석열이
한미일 협력을 완성하고 중국과 대화를 한대. 뭔 개소리야? 그건 불가능한 거야. 미국과 일본을 지지하는 국가가 점점 줄어드는데 미일 협력의 기초에서 이번에 5천억 들여가지고 2030년 엑스포 이거 유치한다고 5천억 들였어요. 그리고 꼴랑 29표 받았어. 그리고 이거 사과한답시고 재벌 새끼들 끌고 가서 국제시장에 떡볶이 먹어. 이걸 정치라고 하는데 그런 정치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제 표를 주는 게 우리 현실이기도 해요. 어쩌겠어 근데. 그래서 그런 조건에서 저는 새해를 맞으면서 이 불공평한 시대에 공평한 게 하나 있다고 발견했어요. 어저께. 뭔지 아세요? 시간이에요. 시간. 2024년 365일을 우리가 선물 받았는데 그거는 윤석열도 받고 우리나라 재벌인 이재용도 받고 우리도 받은 거야. 이 공평하게 받은 시간 365일을 우리는 올해 어떻게 살 건지 그거를 새해 어떻게 우리는 마음 먹을 건지를 저는 어저께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지향하는 게 있잖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사드를 뽑고 반드시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시대적이고 현실적인 요구도 있지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과 삶의 가치를 가지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인데 시 하나. 오늘은 보면서 읽는 게 많네. 새해 첫 평화행동 때 공유하는 시입니다. 시인들이 노래했던 그 어느 아름다운 새해보다는 올해는 움츠린 사람들의 한 해가 더욱 아름답게 하소서. 차지한 자, 영화와 그 모든 빛나는 사람들의 메시지보다도 올해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소망이 더욱 열매 맺게 하소서. 그리하여 모든 우리들의 한 해가 되도록 하소서. 역사 속에 그리움 속에 한 점 지나디 지난 언어를 찍는 한 해가 되도록 하소서. 이성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년 기원이란 시입니다. 이 시 얘기대로 우리들이 쓰는 하루하루가 그리고 한 발 한 발이 새로운 역사를 쓰는 점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살 각오가 다 되시 거죠? 네. 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원불교 기도식 마치고 백창호 목사님 모시고 기독교 기도식 시작하겠습니다. 성서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아멘. 제가 이제 그동안 그 미국의 실체를 이제 말해주는 이제 책들을 이제 여러 권을 이제 연속해서 이제 봤습니다. 보면서 이제 이제 미국의 행태, 미국이 하는 행태의 이제 그런 그 틀, 전형 같은 게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거를 좀 한번 좀 간추려 봤습니다. 첫째, 미국은 정말 자작극의 명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일으킬 때 그 참전 명분을 이제 그 가져야 되잖아요. 그 참전 명분을 갖기 위해서 이제 자작극을 벌이는 거죠. 그런 사례가 되게 여러 개 있습니다. 맨 먼저 이제 쿠바를 삼킬 때도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주로 하는 일이 자기네 그 군함을 폭파시켜요. 군함을 폭파시키든지 불을 내든지 하면서 이게 이제 적국에 의해서 이제 이런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실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빈미로 이제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쿠바가 그랬고 1차 대전을 벌일 때도 그랬습니다. 1차 대전을 벌일 때도 이렇게 자국의 대륙봉쇄령으로 이제 뭐 배 통행이 원활치 않았는데 이제 자국의 그런 배를 하나를 이렇게 또 이렇게 침몰시켜가지고 이제 그걸 구실로 이제 1차 대전을 참전을 하거든요. 2차 대전은 또 어땠습니까? 그 진주만 공습이 이제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작극의 명수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시치미 떼기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거를 또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진주만 공습이 있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런 그 진주만 공습을 알리는 그런 이제 그 경고가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과 이제 우호 관계가 있는 여러 나라의 정보기관에서도 미국에 끊임없이 이제 지금 일제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를 알려줬고 또 미국의 이제 그 정보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해군의 정보기관이나 CIA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데 그냥 그런 걸 계속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두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다 이제 공습을 당한 거를 빌미로 해서 이제 2차 대전을 참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의 아주 고질적인 수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나서 이제 미제가 한국에서 하는 행태들을 이제 제가 이제 좀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작극이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베트남 전쟁 일으킬 때도 또 그 통킹망 사건이라 해서 자기네 그 군함을 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이제 또 침몰시켜가지고 또 그 참전 이제 구실을 만들었잖아요. 진주만 공습이 또 이제 그런 얘기를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잘하는 게 뭐냐면은 합의를 하잖아요. 조약을 맺으면은 이거를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걸 또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 사례가 이제 인디언들 이제 괴멸시킬 때 그 인디언 부족들과 끊임없이 이제 무슨 평화조약이라는 거를 맺어요. 예. 맺는데 이제 아메리카에 계속해서 이제 그 이주민들이 들어오잖아요. 유럽에서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얘네들이 끊임없이 이제 자기네들의 그 팽창 욕구로 서부로 이제 계속 이제 진출을 하게 되니까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랑 계속 이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그런 이제 상황 변화로 인해서 원주민과 맺은 그 조약을 그냥 손바닥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냥 야금야금 그냥 다 이제 원주민 땅들을 이제 그 차지해 가면서 이제 대륙을 이제 완전히 점령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해외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네, 해외에서도 나타나가지고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었어도 그게 이제 상황이 바뀌면은 이제 그거가 완전히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죠. 거기에 정말로 이제 제대로 당한 게 이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인 거죠. 거기 이제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이런 이제 그 미국의 여론 이제 공작에 이라크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 뭐 사찰단을 이제 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자기 그 이라크 내부를 털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히 확인을 한 거죠. 여기에는 이제 그 자기네들을 이렇게 이제 미국이 이제 그 완전히 이제 노골적으로 침략을 해도 그렇게 이제 보복을 당할 그런 위험성이 없다는 걸 확인하니까 이라크를 그냥 점령해버리고 후세인을 그냥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 과정을 누가 가장 잘 이제 몸으로 깨달았냐면 북조선이 몸으로 깨달은 거죠. 북조선이. 그래서 이제 북조선이랑 그 뭐 핵 협상할 때 그 뭡니까 뭐 그 약칭 있죠. 시브 아이드인가요? 뭐 그
돌이킬 수 없고 뭐그 재생할 수 없고 마치 그런 뭐 복잡한 그 단서를 갖춘 그렇게 핵을 이렇게 철회해야지만 뭐 이제 뭐 안전 보장을 해주고 뭐 이제 양국이 이제 정상적인 관계에 들어가고 막 미국이 그렇게 이제 여러 이제 개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거를 국전이 안 받은 게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니 이제 그런 걸 받게 됐으면은 북조선은 지금 거덜이 났을 거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워낙 거짓말을 잘하고 자작극을 잘 벌이고 손바닥 뒤집듯이 잘 뒤집고 그 다음에 회담을 하잖아요. 그 회담을 하면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온 의지와 이제 정력을 바치는 그런 진정성 있는 그런 회담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이미지를 포장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포장하고 이제 시간을 끌면서 뭐 그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네들 이제 의도대로 정세를 유지하는 정세를 끌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게 목적인 거지. 정말로 이제 회담을 통해서 뭔가 평화를 창출해 내야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이제 한국전에서 이제 우리가 한반도에서 깨달은 게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7.27 정전회담 이후에 그 이제 뭐 회담을 정전회담에 명기했지만 그게 이제 그냥 흐지부지 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이제 미소 공의가 있었잖아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이제 합의한 내용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미소 양국이 한반도 문제를 이제 그 처리해가지고 이제 그 완전히 이제 정상으로 돌린다는 그런 미소 공의가 있었지만 그 과정을 보면은 미국은 이미 남한이라도 자기네들이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자기네들의 탐욕을 실현할 그런 그 토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미소 공의에 성실히 임할 그런 그 의지가 전혀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회담 그 과정을 지켜보면은 끊임없이 이제 막 구실을 만들고 사보타지를 하고 하여튼 그 안 되는 조건만 계속해서 이제 꺼내가지고 그 회담을 이제 질질 끌죠. 예를 들면은 그 삼상회의의 그 취지 내용을 그 동의하는 그 사회 제 단체만 이제 그 참석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자고 하면은 미국은 그런 단체든 반탁단체든 친탁단체든 그냥 막 나하고 다 참가시켜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다른 이제 조건을 내거니까 이게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전이 이게 진전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을 끌면서 결국은 이제 최종 목적은 뭐냐면 이 회담을 파탄내는 거죠. 파탄을 내야 자기네들이 애초에 꿈꿨던 그런 이제 그 탐욕을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열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미국이 그동안 쭉 대륙 안에서도 그렇고 대륙 바깥에서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이제 쭉 이제 써왔던 수법이에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작극을 벌이고 분명히 자기네가 위협을 당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걸 방치하고 진주만이 그랬죠. 9.11이 그랬습니다. 9.11 때도 무수한 그런 이제 정보가 있었단 말이에요. 테러가 있을 거라는 거. 그런데 하나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거든요. 그걸로 이제 또 분위기 반전을 했죠. 이런 걸 알고 보니까 한국 전쟁도 미국이 유발해서 일어난 그런 전쟁이라는 것이 그제서야 제가 이해가 됐어요. 예. 6월 25일 누가 먼저 총을 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전부터 진행해온 상황이 이제 미국이 이렇게 이제 한국 전쟁을 유발시킨 원인 제공을 했구나 하는 게 이제 그 다른 사례를 보니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악독한 나라를 우리가 지금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대로 적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적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드 투쟁도 맞춰서 해나가면 그것이 우리가 이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투쟁. 네.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평화를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여기는 우리 땅. 여기는 우리 땅. 사드 빼라. 사드 빼라.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조선리는 주민의 땅이다. 조선리는 주민의 땅이다. 조선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조선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국방부는 철수하라. 국방부는 철수하라. 경찰도 철수하라. 경찰도 철수하라. 조선리 평화를 짓밟는 조선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조선리는 주민의 땅이다. 조선리는 주민의 땅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구역하지 마라. 사드 구역 하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기지 운영 불법이다. 기지 운영 불법이다. 불법 공사 중단하라. 불법 공사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미국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국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한 번도 어디에도 한 번도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미국 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미국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국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사드 구역하지 마라. 사드 구역 하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8.16일 돌아가라. 8.16일 돌아가라. 0307 돌아가라. 0307 돌아가라. 사드 구역 그만해라. 사드 구역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구역 그만해라. 사드 구역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047이 돌아가라. 047이 돌아가라. 사드 구역 하지 마라. 사드 구역 하지 마라. 올라가는 차량이 몇 대 안 되는 모양이